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6일,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입니다. 한번 뭐 간단한 시황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얘기하면 너무 그 악재는 너무 많아요. 빚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기업의 빚, 그리고 이제 뭐야, 국민 이제 개인의 빚에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 개인의 빚에 대한 그러한 규제가 들어가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쪽으로 빚이 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3천조가 넘죠. 현재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빚이 많은 나라인 일본이 1경이 넘는 빚을 갖고 있는데요. 국가부채, 그런 전입부채들이. 근데 이 일본이 이제 어쨌든 그 YCC 곡선의 그 변곡점을 0.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0.5%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사실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일본도 조만간 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제 그 뭐 밴더를 상향과 하향을 늘리면서 이제 그러한 조치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엔캐리 문제도 나오고 있죠. 엔캐리. 엔캐리는 뭐죠? 엔캐리? 예, 엔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저기죠.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에 이제 투자한 돈인데 그 돈들이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일본의 이제 한마디로 돈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엔화 강세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이 엔캐리 했던 돈들이 일본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여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일본 돈들과 뭐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애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또 미국의 국채 시장이 또 급등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엔캐리 문제가 이제 일본이 일본이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지금 일본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환율 또 그런 또 위험이 또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일본도 이제 중간에 낀 건데요. 이 지금 GDP 대비 일본이 이제 200%가 넘죠. 그래갖고 지금 베네수엘라 다음에 거의 두 번째, 뭐 세 번째다 세계에서 빚이. 일본도 지금 한마디로 넉넉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YCC 그 수익률 그 곡선을 그 0.25%를 묶음으로써 그 뭐랄까 이 한마디로 금리를 못 올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20년간 했는데 이제 버려야 되죠. 그게 아주 지금 내년에는 그런 악재, 중국 악재, 일본 악재, 뭐 지금 미국 악재, 미국의 금리 인상 악재, 그렇죠. 그래서 금리는 서로 안 떨어뜨리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역환율 전쟁은 계속 시작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실들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뭐 그거를 기사들을 갖고 와서 얘기해봤자 아직은 뭐 그냥 그렇게까지 수면 위로 안 올라오니까요. 그럼 차트만 간단히 보죠. 예,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 간단간단해요. 사실은 간단간단합니다. 이게 거의 뭐, 저 고점과 저점 대비 한 2분의 1, 2분의 1 정도 되죠. 예, 2분의 1 위치에서 되돌림이 나오냐, 어떻게 하냐. 사실은 약간 더 횡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들어요. 주봉을, 예, 그리고 월봉을 봤을 때는 요번 달 월봉이 요번 주, 이제, 저, 목요일까지 주식거래가 되죠. 그 목요일이면 연봉하고 월봉이 끝나기 때문에 이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깨면서 이게 끝난다? 그럼 내년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이제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되려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죠?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월봉과 연봉이 끝나는 목요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시황은 뭐 요렇게만 얘기할게요. 코스닥도 뭐 비슷비슷해요. 불안불안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을 빨리 볼게요. 종목. 먼저 보로노이를 보죠. 보로노이가 계속 올렸다 뺐다 하면서 그럼 양음 패턴이 지금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점은 사실은 이제 계속 넘었다 못 넘었다 하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면은 여기 어디선가 밴더에서 상방을 할지 하방을 할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번에
이 저점을 지켰죠. 예, 이 저점을 지켰어요. 이 저점을 지키면서 어쨌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수렴하고 있죠. 예, 다시 돌릴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거죠. 뭐 횡보라든 돌리든. 그래서 그 버노로이 차트 계속 주봉상 봤을 때는 수렴 중이에요. 수렴 중. 그래서 이런 주식은 굉장히 좀 오래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주변상 보면은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수렴하고 상향도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그죠? 길게 보면 여기서부터도 수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수렴이 끝나는 이 시점, 다음 주 정도나 이번 주 정도에 진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폭발. 그죠? 네, 폭발할 수도 있는 차트예요. 왜냐면 이렇게 주봉상 이렇게 수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수렴이 끝나면 방향성을 정해야 돼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죠? 물론 뭐 행보할 수도 있겠는데 행보는 거의 안 하죠. 상방하기를 저는 상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건데 하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한 10%는 돼요. 예, 보로노이는 제가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보로노이가 나중에 한 10만 원이나 8만 원 정도 간다면 한 적어도 넉 달 후겠죠. 넉 달, 다섯 달, 넉 달, 다섯 달 후일 텐데 예, 그때는 좀 많이 커피값을 넣어주십시오. 예, 그러면 한 10만 원까지 간다면 많이 넣어주셔도 되죠? 네, 버런너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도 한번 보죠. 네, 삼진제약도 나쁘지가 않죠.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삼진제약도 지금 이제 수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바닥도 그렇고 상향도 그렇고 수렴을 하고 있죠. 예, 수렴을 조금 더 하면은 뭔가 상방을 갈지 하방을 갈지 얘도 방향성을 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식이 종합지수랑 비슷하게 거의 수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갈 주식들도. 그런데 제가 이제 개별주를 자꾸 강조하는 게 뭐죠? 개별주를. 어쨌든 지수가 혹시라도 하방을 해서 폭락을 해도 개별주 중에서 뭐 기술 이전이 됐든 뭐 재료, 뭔가 재료가 나올 주식들은 이렇게 고를 팠다가 다시 반등해서 간다. 그죠? 그래서 개별주 중에 자꾸 재료 있는 주식들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방으로 더 빠져도 간다. 왜냐면 지수에 의해서 이렇게 밀릴 수는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보라는 듯이 그냥 한번 쭉 빼올린다. 예. 그래서 물려도 된다는 거죠. 그나마 좀 재료가 있으면. 삼진제약도 뭔가 재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 거겠죠. 네, 애클론도 보죠. 애클론도 뭐 계속 좀 일정 밴드에서 계속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네. 횡보하는 줄 알았는데 빠지네. 어쨌든 이 저점 지지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빠지죠. 빠질 때도 기울기를 이렇게 계속 커져요,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한 번 이런 거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네. 그러면 매수 타점이 뭐 한 여기쯤 되겠죠. 그죠? 예, 에클론도 매수 타점은 다가온다. 만약에 이제 상승을 본다면 뭐 이런 후에 반등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죠? 에클론이었습니다. 이중항체 관련주, 카트 회사. 네, 앞타머 사이언스 오늘 좀 상승을 했었는데 반등을 하려다 또 빠졌죠. 그죠? 예, 계속 빠집니다. 계속 여러 개 바닥 지지하고 한번 상승했다가 계속 빠지죠. 빠지는 것도 이렇게 수렴하듯이 빠지죠. 역시 이 주식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언제는 잡는다. 앞다먼 사이언스도 지금 뭐죠? 폐렴 진단 키트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의료보험 수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비밀 협정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이 좀 다시 빠지면 이런 주식은 이렇게 갔다가 시세를 줬다가 다시 또 빠진다는 거. 좀 여기쯤 갔을 때는 뭔가 방향성을 논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 또 재료는 있는데 재료가 안 나오면 또 한 단계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 예, 앞타머 사이언스였습니다. 네, 셀리버리 한번 보죠. 셀리버리도 오늘 오랜만에 많이 좀 빠지다가 오늘 반등을 줬죠. 이런 반등은 사실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하락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봉을 양봉으로 감쌌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 좋고 여기서 어쨌든 좀 상승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 계속 갖고 오는 이유가 이 월봉을 보시면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이런 주식들 빠졌으면서 재료가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바닥을 다지면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다. 그렇죠? 셀리버리 계속 갖고 오고 있어요. 셀리버리였습니다. 이런 주식들 이런 데서 한번 돌릴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너무 많이 빠졌죠. 그죠? 10만 원에서 셀리버리였습니다. 셀리버리. 네, 그 다음 이제 레고캔바이오, 레고캔바이오도 한번 보죠. 네, 레고캔바이오도 급등했다가 좀 갭을 메우려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이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좀 했는데 여기 갭이 좀 있죠. 이 갭을 한번 메꾸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한번 팍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뭐 그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레고콘바이오도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 뭔가 혹이 계속 좋은 그러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레고콘바이오가 그 뭐야 암젠하고 기술 수출 이 부분에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핫했죠. 예, 이미 암젠에 1조 6천억 기술 수출을 했다. 이게 있죠. 근데 한번 눌렀다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가도, 그 전에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총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1조 298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선반영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게 또 뭐 재료가 있어야지만 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래도 기술 수출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자, 랩지노믹스 한번 보죠. 랩지노믹스도, 랩지노믹스는 아직까지 좀 차트가 안 좋죠. 물론 지지는 되고 있지만, 쌍바닥을 찍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봐야 되겠어요. 뭐 월봉까지 볼까요? 그죠? 이 주식은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월봉에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세게 갈 주식이에요. 아주 엄청 세게 갈 주식입니다. 네. 이 월봉에서 수렴이 끝나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조금 횡보하다가 정말 방향성을 갖고 크게 갈 수도 있는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들이 무섭죠. 월봉에서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네. 랩지노미스. 월봉에서 수렴 중인 주식의 방향성을 조만간 잡겠죠. 자, 소마젠도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소매전이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좀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지면, 여기까지 21선,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 무섭게 빠집니다. 지금 인컴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무섭게 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어요. 소마젠도 한번 월봉을 좀 보시면, 그렇죠. 요번 달은 이제 이 부분을 못 준다, 밀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이렇게 막혔을 때는, 그렇죠. 되게 애매한 구간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이 올라오는 5일선까지 또 다음 달에도 살짝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살짝 찍었다가 이렇게 위로 가도 갈 수 있는. 다음 달, 그러니까 5일선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월봉상 5일선. 5일선이 분명히 여기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쯤에서 좀 빠졌을 때 매수하는 거. 어쨌든 우상향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시작했다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소마젠도 괜찮네요. 소마젠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상향을 하려는 것 같아요. 녹십자 MS 한번 보죠. 녹십자 MS. 그렇죠. 지금 이제 이 121선, 하방에 있는 이 121선을 못 뚫고, 계속, 내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는 위치긴 해요. 지금 계속 이제 이 121선을 못 뚫고 있거든요. 이때는 아예 찍지도 못했고요. 이때는 찍었다가 빠졌죠. 예, 요번에 한번 이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면 좀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롭시자 MS도 상승으로 본다면 괜찮은 주식이에요. 상승이 나올 자리거든요.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지는 것보다는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 높죠? 네, 높아요. 높습니다. 높아요. 롭시자 MS.
네, 한국 수출 포장 한번 보죠. 괜찮죠? 예, 괜찮아요. 계속 상승을 여기까지 이제 쭉 한번 올렸다가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추세를 만들고 있죠. 아직까지는 뭐 좀 수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렴이 좀 이런 주식이 수렴이 끝나려면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때려 맞고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좀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예? 물론 한 번 정도 돌리고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최고가를 뚫는다. 이렇게 뚫면서 다시 추세를 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일정 구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트는 괜찮아요. 아직 완전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뭐야, 60일선 지지하면서 거의 21선까지 다시 돌렸기 때문에 다시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좀 돌려서 간다. 돌려서 간다. 괜찮은 주식이에요. 계속 실적이 좋죠. 한국 수출 보자. 네, 율천화학이 제 레이더에 잡혀서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차트가 우상향이죠. 뭐 알루미늄 관련돼 갖고 뭐 2차 전지 알루미늄 관련돼 뭐 그렇게 계속 시설 투자한다. 뭐그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건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상승 추세죠. 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식 역시 돌려서 갈 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때 못 뚫고 다시 이렇게 길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뚫었죠. 그죠? 그럼 다시 또 좀 횡보하다가 이렇게 뚫을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계속 상승하는 주식이에요. 상승하는 주식. 이 주식을 또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히 볼 수 있겠죠. 그죠? 주봉으로 보면 엄청 상승을 이제 기울기를 여기서 이제 수렴이 이렇게 거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이 끝나면 이제 방향성을 상방이든 하방으로 해서 뚫을 수가 있다. 이런 데 뚫으러 가겠죠. 율촌화 계속 시설 투자하고 뭐 실적이 좋아지나 봅니다. 이 차트가 한번 좀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율촌화학이었습니다. 예, 동원 아나텍 기존에 하던 사업에 바이오 그 뭐 침으로다가 뭐 혈액 그런 거 검사하고 혈당인가요? 그 기계가 쌈박하죠. 121선을 계속 찍으면서 상승을 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계속 포지션을 보시면은 그때 약간 이렇게 수렴 구간에서 좀 수렴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상승이 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상승해 준 게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주봉을 보면서 한번 더 이렇게 추세를 좀 보면은요. 그죠? 역시 뭔가 계속 상승하는 주식이죠. 상승하는 주식. 상승하는 주식인데, 중요한 거는, 에, 여기서 지금 약간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못 뚫고, 여기를 이렇게 추세를 모아서 오다가 여기를 못 뚫었죠. 그다음 밀려갖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를 도전할 텐데, 도전하려면 이렇게 좀 뭔가 수렴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어쨌든 약간 돌아서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어쨌든 상승하는 주식이에요. 이 주식은. 그죠? 상승하는 주식. 그렇죠? 아직까지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더 큽니다. 동은 아나테 의료기기가 또 쌈박하죠. ABL 바이오 아까 봤던 뭐죠? 레고컴 바이오 그 기술 수출 그 금액보다는 좀 작죠. 1조 2천억인가요? 아마 그 금액 다음이 이 회사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도 그러고 난 후에 그렇게 많이 가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차트가 막 계속 어쨌든 이게 우상향인데 이렇게 수렴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방도 수렴을 하고 있다. 수렴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조만간 이제 잡아야 되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구간들이 나와도 될 자리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모이고는 있어요. 예, ABL 바이오도 한번 잘 보죠. 뭔가 또,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죠. 기술 이철이 그 구간마다 이렇게 단계마다 로열티를 받는 그런 스타일이 그런 거죠. 그 이제 성공되고 뭐 결과물이 나올 수. ABL 바이오도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될 주식이죠. 네, 매드 팩터도 오늘 바이오들이 거의 한 3, 4%대가 많아요. 상승한 게. 그동안 하락을 그래도 좀 오늘 메꾸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 121선을 못, 21선을 못 찍고 있습니다. 여기 서서 못 찍었고, 여기서도 찍고 떨어졌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이렇게 쭉 뚫면서 나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매도 팩터. 근데 매도 팩터도 이제 한번 월봉을 보시면 이게 아마 우하향이었던 주식일 겁니다. 그렇죠. 엄청 빠졌죠. 13만 2천 원에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도지들 나오죠. 바닥에서. 그래서 이제 이 하락을 이제 그만 이제 하락은 이제 그만하고 상승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만 상승해도 짭짤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가 한 4만 원대, 지금 한 4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가도 좋아요. 이런 주식들. 너무 많이 빠졌죠? 그죠? 13만 2천 원에서.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은 얼마까지? 한 4만 원, 4만 원이나 5만 원까지. 그죠? 한 5만 원도 가능해요. 예, 그런 거 바라보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빠진 거, 기술은 있고. 여기서도 행보 구간이 좀 있었죠? 이런 데서 매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매직 팩트도 이거 괜찮아요. 이거 한번 해먹긴 해먹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뭐 여기까지 다시 둔다 이런 건 좀 힘들고 한 여기까지나 뭐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매드 팩터였습니다. 네, 인콘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으로 좀 뭐 많이 뺐죠. 지난번에 여기 거의 여기 다 왔어요. 여기. 그렇죠? 더 뺀다면 뭐 진짜 아사리 판입니다. 예, 이것까지 더 뺀다면 요즘 빠지는 기울기를 봐도 뭐 살벌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온 게 아닐까. 여기서 더 미루면 뭐 좀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지금은 매도보단 매수의 위치가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나스닥 상장을 시켰는데 이런 모습으로 월봉이 끝난다, 주봉이 끝난다. 예,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기서 바닥도 잘 다졌어요. 여기 바닥 다지면서 뭐 했을까요? 좀 매집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봐도 이렇게 연봉과 월봉이 끝난다. 나스닥을 어쨌든 자회사를 시켰는데 대주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곡을 좀 시켰다. 왜곡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끝내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가 좀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거보다 높은 상황에서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뭐, 나스닥에 그렇게 상장시키는 게 쉽나요? 우리나라 그 이런 작은 회사들이. 만약에 이게 엄청 큰 회사였다면, 뭐, 모르겠는데, 시총이 뭐 653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나스닥 자회사의 지분을 26%가 갖고 있다. 대주주로 대지주로다가 대주주로다가 너무 싸죠. 좀 싸다는 생각 안 드나요? 전 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TPC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요.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요. 작년 1월 기사인데, 올해 1월 기사인데요. 자, 보시면 K공합기계, 그러니까 공합기계를 많이 팔죠. 오래된 회사죠. 원조 TBC, 3D 바이오 프린터로 컨돔 점프 노린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바이오를 양산을 한다 했는데 3월에도 양산을 못하고 이제 양산을 해요, 지금. 그래서 컨돔 점프라는 건 뭐죠? 한번 이렇게 그냥 뽕 하고 점프한다는 거죠. 그랬어요. 예? 분명히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죠. 예, 이게 그 TPC 메카트로닉, TPC 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바이오 메카트로닉이라고 이렇게 창을 새로 만들었어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요걸 눌러보면 이렇게 창이 떠요. 창이 뜹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신제품들이 나온 게 이제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드디어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상용화를 한 거죠. 상용화를 했어요. 자, 그럼 왜 컨셉 점프를 안 하죠? 기사도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네가 내년에 뭘 출시하냐. 자, 3D 세라믹, 덴탈 세라믹 3D 프린터. 이건 이제 치과용. 이빨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치과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에요. 그쵸? 또 볼까요? 얘네가 보면 이제 분단 진단기기까지 사업을 넓혔어요. 그죠? 분단 진단기기, 혈액, 세포, 침, 타액 등의 시료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32개 샘플을 동시 수출하는 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기대 심리가 이제 이런 게 생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얘네가 원래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얘네가 아예 물론 이 바이오 프린터, 아니 3D 프린터로다가는 엄청 다양한 거를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 자기네가 제작해서 팔기도 하는데 이 바이오 프린터 쪽은 약간 다른 또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3D 바이오 프린터와 이빨까지 덴탈 세라믹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제 분자 진단기기까지 팔겠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의료회사 그 의료기기회사죠. 의료기기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 찌다시를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찌다시. 그죠? 찌다시만 나오면 좀 갈 것 같지 않아요? 컨돔 점프를 한다는데 앞으로 또 더 생산될 분자 진단기기와 덴탈 그 저기 3D 프린터기까지 기사가 나오면 가지 않을까요? 근데 기사를 안 내보내. 요즘에는 그냥 기사를 안 내보내. 야, 힘듭니다, 주식이. 기사가 나올 것 같은 시기에 주가를 더 빼. 그럼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예, 주가를 한번 보면요. 계속 빼죠? 예. 뭔가 신사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올릴 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저점을 보러 가고 있어요, 이저점을. 거의 여기 저점은 이제, 요 저점 비슷하게 맞춰놨긴 했는데, 계속 빼죠? 예, 이때도 아까 그 관련된 3D 프린터 회사 그 기술 이전을 해준 그 회사하고 뭐 관련도 뭐 요 실적으로 별로 없었지만 상승을 했다가 계속 빠지고 더 빠지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지금 그래서 찌다시가 나올 때 됐는데 주가는 최저야. 굉장히 의심스럽죠. 사실은 주식을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근데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상승 전에 요런 봉이 나왔죠. 예, 거의 비슷하죠. 음봉 잠자리 같기도 하고 뭐 비슷하죠. 예, 그래서 또 몰라요. 그냥 맞히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거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또 말이 될 수도 있겠죠. TPC였습니다. 자, 이미지스도 보죠. 이미지스도 지금 여기에 대한 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계약이나 내년도 결과물이 여기에 대한 게 나오려는 것 같죠. 이런 이제 납품을 한다. 그래서 뭔가 납품에 대한 계약이 나올 것 같은데 주가는 오늘 또 최저가를 찍었어요. 예, 희한하죠. 잡주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잡주들은 이게 문제예요. 이걸 지지를 못하고 최저가를 깼죠. 그죠? 기사가 안 나오면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내워라, 내워라. 쭉 흐르고, 지수 따라서 흐르고. 오늘은 또 지수도 많이 안 빠졌죠. 그래서 다행히 다시 쭉 올렸는데, 그렇죠. 기사가 나올 때가 되면 주가가 더 빠진다. 왜곡일까요? 네, 왜곡. 네, 외자, 왜곡. 왜곡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놓을 게 없는 건가요? 네,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미지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종목들을 그냥 차트 비슷한 거 갖고 와서, 예, 재료들이 없으면 지금 이제 이주식 같은 경우도 그나마 낫죠. 왜냐면 이제 이저점은 안 깨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는 안 깼어요. 이렇게 빼고 있죠. 하여튼 주식들이 뭐 이렇게 처음에 상승해서 어느 정도 갔다가 이런 데 맞고 빠지는 주식들은
사실은 이제 이거를 지켜줘야 되죠. 그죠? 이걸 지켜줘야죠. 그나마 TPC와 이미지스는 이제 이거를 폴라리스 운호는 지켰지만 이미지스는 못 지켰죠. 그래서 또 상황이 주가마다 다 틀린데 어쨌든 뭔가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주식들은 여지없이 저가, 최저가 행진을 가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뭔가 괴로운 상황들이 많죠. 하여튼 뭐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재료가 있다는 거 그런 거 하나 보고 계속 기다려 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다시 좀 시황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재료들이 좀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안 나오네요. 참 그래서 이게 힘든 게 주식이 이런 거예요. 그 합리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뭔가 상승하거나 재료가 그러니까 뭔가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보내면 또 회사에서 안 보내고 뭔가 자기 신들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한마디로 그냥 코에 붙이면 코고 배 어디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자신들이 이로운 쪽으로 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개미들이 그걸 쫓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하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